쌤이랑 이제 배울 공통수학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행렬이란 내용은 약간 줄임말로 좀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행렬이 실생활에 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조회 시간에 줄 이렇게 서본 적 있나? 운동장 같은데? 그래서 막 쌤들이 막 2열 종대라고 쓰라고 하거든요. 그 너희가 한 반끼리 두 줄 쭉 쓰는 거야. 2열 종대여서. 그 열이 여기 나오는 열이에요. 그래서 행은 잘 나오지 않지만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해병대에서 오와 열 맞춰야 된다고? 그 열도 이 열이에요. 그래서 이 행과 열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행은 가로를 말하는 거고 열은 세로를 보통 말해요. 그래서 너네가 가로랑 세로가 같이 나오면은 세로 가로라고 보통 말하고 가로 세로라고 보통 말하거든. 그래서 행과 열에서도 행열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행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이 가로 세로를 맞춰서 소가로 안에 숫자를 쓸 건데, 이 숫자를 쓸 상태에서 어떻게 숫자를 쓸 거냐면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숫자를 쓰는 건데 이런 형태로 숫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우리가 어떤 행렬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가로가 행이라고 했잖아. 가로가 여거랑 여거죠. 그러면은 이 행인 거야 일단. 그럼 세로가 얼마입니까? 3개죠? 얘는 3열인 거야. 그래서 이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2 바이 3 행렬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2 곱하기 3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가로 안에 숫자를 직사각형 형태로 쓰는 게 행렬이다. 다시 말하면 직사각형 형태, 아까 말했죠? 정사각형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될까 안 될까?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직사각형이 아니잖아. 여기까지 숫자가 들어와야만 행렬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숫자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2 곱하기 3 행렬로 뵀을 때 숫자가 총 6개 써지잖아요. 여기 각각 들어오는 숫자를 뭐라고 할 거면 성분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숫자를 성분이라고 할 거고, 여기 첫 번째 숫자를 우리가 1행의 1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A11, A11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보통 문자로는 I랑 J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의 숫자는 여기 몇 행 몇 열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는 숫자는 1행 2열이기 때문에 여기 A12가 써지는 거고요. 여기는 가로 첫 번째에 세 번째 열이기 때문에 A13 써지는 거고, 여긴 뭐가 써지겠습니까? 2행 2열이니까 A22 이렇게 써진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의미하는 거는 성분인데 이 몇 곱하기 몇 행렬에서 여기 들어가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 행렬에서도 이렇게 문자로 쓰게 되면요, M 곱하기 N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을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M행 N열이 되는 거고, 이 A, I, J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 어떤 행렬에 대해서 몇 행, 몇 열의 성분을 말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대충 써놓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말이 1행 2열의 성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1행의 두 번째 열이니까 이 3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배우는 용어, 단어가 좀 많을 거니까 좀 암기해 줘야 되고, 얘처럼 잘 봐 얘들아.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지만 이런 애들 말고요. 얘 맞죠? 특별하면 이런 애들 말고 이렇게 정사각형 애들 있죠? 얘를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2 곱하기 2죠. 그래서 2차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3차, 뭐 1차, 4차 정사각형 행렬도 있겠죠? 뭐 3차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인 거니까 뭐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3차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 나와 있으니까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이쪽 설명해 준 거니까 성분 안에 있는 숫자라고 했었고, 가로 세로가 입에 붙죠. 세로 가로보단. 그래서 행과 열이 그 의미다.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냥 I, J랑 M, N은 그냥 문자 쓴 거예요. 미지수. 우리가 X, Y, Z 많이 쓰고 A, B, C 많이 쓰는 것처럼 그 행렬에서는 M과 N, I, J 쓰는 거고, 이게 뭐 복소수나 제곱근이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운 기호를 배우다 보면 이렇게 뭐 서로 같은 행렬도 공부하지만 결국 뒤에 우리가 계산할 건요,
사칙연산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칙연산을 잘 해줘야 되고 뭐 서로 같은 행렬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행렬을 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두 행렬이 똑같대요. 그럼 말 그대로 같은 성분끼리 같은 값이 되면 돼. 그럼 A는 1인 거고 B는 자연스럽게 3이 되는 거고 뭐 C는 2가 되는 거고 D는 2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분은 보통 이게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소문자로 쓴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B라는 행렬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 성분은 B행렬이야? 그럼 소문자 B로 써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칙연산 좀 연습해보면은 이 행렬에서도 사칙연산 중에 우리가 계산 안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안 배웁니다. 이 세 가지만 배울 거고요. 솔직히 곱하기만 너네한테 좀 어려울 거고 더하기 빼기는 방금 한 서로 같은 행렬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같은 성분끼리 더하기만 해주면 돼요. 알겠죠? 1, 0, 0, 2 마이너스 1, 0, 5, 3 이 두 행렬 쌤이 더해볼게요. 그럼 더하면 얼마 나올까 얘들아? 같은 성분끼리가 더하는 거야. 같은 성분끼리 더하는 거고 같은 성분끼리 더하는 거고 같은 성분끼리 더하는 게 끝입니다. 당연히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분끼리 빼는 거야. 1행 2열끼리 빼는 거고 2행 2열끼리 빼는 거고 2행 2열끼리 빼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는 뭘 좀 조심해야 되냐면요.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뺀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C라는 행렬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몇 행 몇 열이죠? 3행 2열.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 2 곱하기 2가 아니죠? 그럼 이 A, B와 이 C는 더하기 빼기가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더하기 빼기는 되잖아. 0, 뭐 5 되는데 얘는 누구랑 더할게요? 더할 게 없는데 그래서 안 더하는 게 아니고 못 더해. 그냥 없어져. 못 더합니다. 계산도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에서는 같은 그 M 곱하기 N 형렬 성분이 같은 애들끼리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형태가 똑같은 애들끼리만 더하기 빼기 문제가 나올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면은 뭐 0이 있었지만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0이 나와요. 그래서 다 더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얘를 0행렬이라고 해요. 행렬인데 다 0밖에 없는 거 성분이. 그래서 보통 행렬은 쌤이 대문자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5라고 쓰는데 이 5가 요 시기랑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선언 긋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아마 책엔 그냥 대문자 5라고 써있을 텐데 이 5랑 이 0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0이나 그냥 숫자 그 일직선 일자 하나 그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영행렬을 의미하는 표시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들어가기 전에 아마 책에 있을 텐데 뭐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냐면은 내가 A라는 행렬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근데 내가 이 행렬을 2번 더하고 싶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 A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A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걸 더하는 거잖아. 그럼 이 A를 구해보면은 실제로 더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행렬이 2, 4, 0 이렇게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통적으로 2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2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2를 묶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1, 2, 0, 1이라는 행렬이 아까 A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A가 오면은 2A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실수배라는 내용인데 그냥 어떤 행렬에 어떤 숫자를 곱했다. 근데 그 곱한 거를 곱해도 되고 안에서 끄집어내도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은 필요 없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요. 이게 다항식 같은 거 처음에 공부할 때 뭘 공부하냐면은 덧셈 뺄셈 덧셈 곱셈 배울 때 뭐 공부하냐면은 이런 거 공부해요. 너네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랑 어떠냐? 똑같죠? 그럼 요게 가능하다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뭐 2 더하기 3 더하기 5랑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렇게 둘을 먼저 계산해서 5 더하기 5를 하나, 이렇게 먼저 계산해서 2 더하기 8을 하나 계산 결과 어때요? 똑같죠? 이걸 뭐라고 해요?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덧셈에서는 바꿔서 계산하든 결합법칙과는 상관이 없죠.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같은 성분끼리 더하다 보니까 바꿔서 더해도 그게 값이 변하지 않아요. 결합법칙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덧셈에선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은 없죠? 아마 이게 괄호를 열고 닫고 숫자를 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써보고 더하기 빼기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을 거고.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곱셈이에요. 곱셈이 조금 많이 어려운데 일단 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행렬이 나오는 건데 그 행렬을 곱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하는 거 한번 예시해보고 얘가 이제 어떻게 곱해지는지도 연습해봐야 되니까 볼게요. 쌤이 두 행렬을 곱한다는 표시는 이제 A, B라고 똑같이 쓸 건데 실제로 곱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곱하는 거냐면 잘 봐요. 이 1행과 이 1열을 곱해서 여기에 쓰는 거예요. 봐봐. A랑 B를 곱하는 행렬이잖아. 이 1행과 이 1열을 곱해서 1행 1열 자리에 쓰는 겁니다. 됐어요? 볼게요. 그럼 이 1형과 2형은 어떻게 곱하는 거냐? 이렇게 곱해줘. 얼마입니까? 2. 이렇게 곱해줘. 얼마입니까? 0. 얘 끝이야. 됐어? 요거만 좀 익숙해져야 돼 오늘. 볼게요. 두 번째. 여기는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1행 2열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곱하냐? 아까랑 똑같아요. 1과 마일 0과 1. 그 쌤이 해주고 싶은 거는 곱하기 할 때 이 성분이 궁금하면 이 숫자만 곱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또 볼게요. 여기 가지고 와볼게. 2행 1열 2, 1과 2, 0을 곱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 1 곱하기 0, 4. 2행 2열 2행 2열 2랑 1, 마일과 1 2 곱하기 마일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이 되는 거고 지금 아까 우리 더하기 빼기에서는 똑같은 모양일 때만 더하기 빼기 된다고 했었죠? 곱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곱하기는요 이렇게도 곱하기가 돼요. 얘는 그냥 행렬만 써볼게. 요 모양도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몇 곱하기 몇인지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행과 열을 따져서 1행 2행 1엘 2열 얘는 2 곱하기 2행열이고요 1행 2행 1열 얘는 2 곱하기 1 맞죠? 그러면 이 형태에서 얘들아 이렇게 숫자가 같을 때만 계산이 돼요. 우리가 두 개를 곱할 거잖아. 이렇게 숫자가 같을 때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무슨 모양 행렬로 나오냐면요 이들 지워. 어떤 모양? 2 곱하기 1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 외우라고는 쌤이 안 하겠지만 이게 막상 해보면은 이렇게 같으면 왜 되냐면요 잘 봐. 요게 같다는 표시가 이겁니다. 요렇게를 가지고 왔을 때 숫자가 똑같다는 거야. 뭔 말이냐? 내가 2 곱하기 2랑 3 곱하기 1 가지고 와볼게. 그럼 얘는 2 곱하기 2행열이랑 3 곱하기 1행열이니까 계산이 일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숫자가 왜? 여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왜 안 되냐면요 실제로도 안 돼요. 너네 요거랑 요거를 곱할 건데 봤죠? 2 곱할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숫자가 같다는 표시가 요 숫자와 요 숫자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안 맞으니까 계산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가 다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A랑 B 더하기 빼기랑 다르게 꼭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를 때도 되지만 이렇게 좀 맞춰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이 내용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곱셈을 좀 공부하다 보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곱셈에서도 교환법칙이 될지 결합법칙이 될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겠죠? 교환법칙이 된다는 표현은 AB랑 BA랑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일단 결론부터 말해주면 얘들아
다를 수도 있어요. 꼭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환 법칙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곱셈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AB랑 BA랑 같죠? 우리가 알기론. 근데 행렬에서는 이 A랑 B가 해석을 해보니까 뭐야? 어떤 숫자 배열이고 어떤 숫자 배열이니까 실제로 곱하는 과정에서 값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얘 정리하면 얼마 나옵니까? 2, 마일, 4, 마일 맞죠? 얘가 볼게요. BA 구해볼게. A 오른쪽에 쓸게요. 편의상. 또 연습해보자 같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1행 1열 2 마일과 1, 2 곱하는 거예요. 2 곱하기 1 마일 곱하기 2. 일단 1행 1열부터 다르잖아. 그럼 무조건 다르겠죠. 1행 2열 2 곱하기 0 마일 곱하기 1. 2행 1열 0 곱하기 1 1 곱하기 2. 2행 2열 0 곱하기 0 1 곱하기 1. 어때? 둘이 달라. 그래서 A, B랑 BA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건요. 우리가 어디까지 문제를 해석해 줘야 되냐면요. 요게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이 안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공부할 때 요거 전개하면 얼마 나왔죠, 우리?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나온 거 맞죠? 근데 봐봐. 원래 이 2AB, A제곱, B제곱이 어떻게 나온 식이냐면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A 더하기 B를 두 번 곱하는 거거든. 근데 막상 해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요거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봐요. 왜 우리가 이 AB로 썼었냐? A 곱하기 B, B 곱하기 A. 우리는 AC로 쓰든 CA로 쓰든 결국 똑같은 놈이잖아. 그래서 그냥 CA로 쓰든 AC로 쓰든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쓰지. 근데 지금은 곱셈 공식은 이게 같아서 2AB로 풀겠지만 행렬에서는 둘이 다를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같게 못 써요. 그냥 따로따로 써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뭐야? 왜 AB랑 BA를 2AB로 안 썼을까? 라고 하면은 둘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행렬 말고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대문자 말고 이러 가자. 혹시 요거 우리 어떤 내용이죠? AB가 0이다?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쌤이 대문자로 바꿔볼게. 우리 행렬로 해석하는 거야. 아, 어떤 두 행렬을 곱했더니 0행렬이 나왔대. 0000이 나왔대. 뭐 몇 행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A, B를 곱해서 0행렬로 나왔다는 거는 아, A가 0행렬일 수도 있고 B가 0행렬일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둘 다 0행렬이 아니어도 0행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둘 중에 0행렬이 하나도 없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립할 수도 있죠. 근데 꼭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예를 한번 가볼게요. 볼게. AB 행렬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곱하기 이렇게 곱할게요. 얼마 나옵니까? 0. 이렇게 곱할게. 얼마 나옵니까? 0. 이렇게 0. 이렇게 0. 어때? A랑 B가 둘 다 그냥 0은 많을 수 있지만 0행렬은 아니잖아. 모든 성분 0이 아니니까. 0행렬이 아닌데도 곱했을 때 0행렬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생소해요. 너무나도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애들이 이 A랑 B가 문자가 아니고 이렇게 숫자 배열인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듭제곱이랑 뭐 한 가지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 건데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이야. 그래서 이 A의 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처음 뭐로 공부했어요? A 곱하기 A로 공부한 거죠. 그래서 좀 그냥 색다른 건 A 제곱은 그냥 A 곱하기 A가 끝이었는데 지금은 A가 저렇게 생겼네? 숫자 4개 구성원으로?
그러면 a제곱은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요거를 제곱 뭐 하자? 2번 곱해야 돼요. 제곱이라는 말이 없잖아. 따로 그냥. 이게 없잖아. 그냥 2번 곱하는 거야. 그럼 2번 곱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요 숫자들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고 알 수 있겠죠. 왜? 곱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1행 1열 1, 1, 0, 2 1, 1, 0, 0 2, 2 1까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뭐 식은 뭐 하더라 좋았네요. 이거는 쌤이 저랑 똑같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a제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실제 제곱을 해서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별거 다를 건 없습니다. a 세제곱이라는 그냥 a 곱하기 a로 해석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팁 말고 밑에 거 먼저 해볼게. 여기 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단위 행렬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네가 어떤 행렬을 곱했는데 a라는 행렬이 나왔대. 이게 행렬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뭐 있습니까? 1이죠. 그래서 1 같은 존재인 행렬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본적인 숫자 조합 이런 애들 말고 2가지 공부한 거야. 단위 행렬, 영행렬. 영행렬은 다 0으로 도배된 거. 단위 행렬은 행렬에서 1 같은 애. 얘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쪽 방향이 다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2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도 있겠어? 3 곱하기 3도 있어요. 이 모양으로 1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행렬의 의미는 뭐다? A랑 2를 곱하면 A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돌려주는 거고 약간 쉽게 말하면 곱하나 마나야. 그럼 볼게요. 오늘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표현이었는데 그럼 A2랑 2A는 어때요? 곱하나 마나라며. 똑같네? 그러면 단위 행렬이 곱해지면은 얘는 교환 법칙이 되네요? 교환 법칙이 되면 곱셈 공식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위 행렬이 껴있는 곱셈 공식 은근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얘는 그냥 풀어도 돼. a제곱. 원리는 뭐야?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2a 플러스 2제곱이잖아. 근데 뭐라고 했어? 2는 곱하나 마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실수배로 바뀌는 거고요. 2제곱 보겠습니다. 얘는 1 같은 존재예요. 그럼 이 단위 행렬은 지들끼리 계속 거듭제곱 해봤자 얼마? 그냥 자기 자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2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부인 거고 뭐 나머지 책에 있는 팁 같은 거는 쌤이 다 설명해 줘 볼게요. 알겠죠? 이 뒤에 문제 나오긴 나오더라고. 2가지 있는데 볼게. 지금 모양을 좀 보면은 방금 했던 단위 행렬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단위 행렬이라 하면 대문자 2처럼 생겼고 어디 라인에 오른쪽 밑에 대각선 라인에 1,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첫 번째 쌤이 알려준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행렬이 있는데 단위 행렬 모형처럼 생겼지만 여기 나머지 1행 2열과 2행 1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만 되는 건 아니고요. 얘도 됩니다. 알겠죠? 내가 얘를 거듭제곱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여기에 a, n으로 바뀌어요. 그냥 이 거듭제곱을 뒤에 곱하기 해주면 돼. 얘는 왜 그러냐? 그냥 실제로 해보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팁이라는 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몰라도 돼. 왜? 하면 나오거든. 근데 알고 있으면 좀 빠르다는 거죠, 계산이. 해볼까요? 1, 0 A, 2A 0, 0 1까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거듭제곱 돼 있으면은 AN이 되는 거. 그러면 오른쪽도 예상이 되려나? 똑같이 1, 0, 1은 써질 거고 마지막 B만 이렇게 BN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단위 행렬 위치 1, 1 위치에 또 다른 숫자가 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0, 0이고요.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을 거듭제곱했을 때
얘는 여기 지수에 올라가요. 요것도 뭐다? 하면 똑같이 나와. 근데 나온이가 쌤이 알려준 거야. 알겠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달라고. 됐습니까? 그럼 우리 A지가 뭐로 추측돼야 됩니까? 지수 2 올라가겠죠. 그러면 4랑 9 나와야 되는데 나오나 볼까요? 4, 0 0, 0 0, 0 0, 9 똑같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하나 더 정리할 거 있는데 그거는 문제 뒤에 나와 있어서 문제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쌤이 아까 곱셈에 대해서 뭐 곱셈 하는 방법도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거 1번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원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머지는 결합과 분배는 다 되는 거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이 교환법칙은 아니 그 곱셈은 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하나 방식에서는 어때요? 똑같죠? 그냥 A, B, A, C 얘도 뭐 BA랑 BC로 BA랑 CA로 쓰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 AB랑 AC랑 같구나. 근데 행렬에서는요 이 곱하는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AB, AC가 되지만 요 놈은 BA, CA로 써줘야 돼요. 곱하는 방향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분배 법칙도 너네가 이거 특이한 조합이어도 해석을 해달라는 거고요. 알겠죠? 문제 볼게요. 이 문제 보면은 IJ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게 행을 말해주는 거고 이게 열을 말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궁금한 행렬은 3 곱하기 2 행렬이다. 됐습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 말하는 A1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IJ에 1과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계산을 뭐 해줘야 돼요? 3행 2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구해서 다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대입해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조합이 나온 거죠, 얘들아? 둘이 곱하고 뒤에 거를 더하고 2를 빼달래? 그럼 가볼게요. 1, 2부터. 둘이 곱해달래. 뒤에 거 더해달래. 2 빼달래. 0이네요. 1, 2 가볼게요. 둘이 곱해달래. 뒤에 거 빼달래. 뒤에 거 더해달래. 2 빼달래. 2행 1열이죠. 2행 1열. 둘이 곱해달래. 2. 뒤에 거 더해달래. 2 빼달래. 1. 2행 2열. 둘이 곱하면 4. 뒤에 거 더하면 2. 빼면 2. 4까지. 3행 1열. 3, 1입니다. 3. 1. 빼기 2. 3행 2열. 6. 더하기 2. 빼기 2. 뭐 해달래요? 다 더해달래요. 15. 보겠습니다. 두 행렬이 같대요. 쌤이 이렇게 같은 행렬은 같은 성분끼리 이제 비교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2를 먼저 비교해야겠는데 1행 2열과 2행 1열부터 그래야 숫자 바로 문자 나올 수 있으니까 x-3y가 6이고 3x 더하기 2y가 7이래.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xy 구해줘야 될 것 같아. 해볼게요. 이거 2배, 3배 할까? (11y는) 마이너스 11 y는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9까지 x는 3 a랑 b도 구해줘야겠네. a랑 b가 x 플러스 y가 a랑 b래. b는 x 빼기 y. 문제에서는 ax by 2까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P랑 Q라는 행렬이 나와 있는데 이 밑에 그 문제를 보면 얘는 그냥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실수배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다항식처럼 풀면 돼. 3배 곱하고 마이너스 곱해서 그냥 연산해주면 돼요. 알겠죠? 해볼까요? 얼마 나올까요? 2분의 3P 마이너스 P 2분의 1P 마이너스 3Q 플러스 4Q 플러스
q까지. 끝이야 이게. 그러면 2분의 1p 같은 경우는 저기 그냥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0, 0, 1 나오겠죠. 그럼 q 같은 경우는 5, 마이, 1, 4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고 4, 마이, 1, 5 됐습니까? 여기는 약간 다항식 약간 느낌 비슷하죠? 왜냐면은 A랑 B 행렬을 줘놓고 X 플러스 Y 행렬이 궁금한 거니까 쌤이랑 X 플러스 2Y는 A 2X 마이너스 Y는 B까지 요거 연립방정식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X 플러스 Y가 궁금한 거니까 Y를 한번 구해볼까요? 위에 거 2배 하겠습니다. 2X 더하기 4Y는 2A까지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5y는 b 마이너스 2a입니다. 우리가 b랑 그 a 얘기를 알기 때문에 한 번에 구해볼게요. b는 1이고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마이너스 5 괜찮나요? 더하기 빼기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면 돼요. 3이고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니까 5까지 b행렬 여기 2행 1렬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5 마지막은 5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5y 행렬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y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5를 나눠주면 되겠죠. 되나요? 그럼 선생님 y를 왜 구했냐? 문제에서 궁금한 x 플러스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둘이 더하면 2a예요. a야. x 플러스 2y가 a거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x 플러스 y는 a에서 y를 빼주시면 됩니다. a에서 y 뺄게요. 요거 a 빼주세요. 3 빼기 1 마일 빼기 마일 0 빼기 1 5 빼기 1 PSQR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해달래. 됐어요? 5번 얘는 지금 그 부호가 생략이 됐지만 곱셈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식을 보니까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1행렬 맞겠죠. 그래서 계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쌤 말은 뭔 말인지 갔어요?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둘이 다 크니까 계산이 되고 여기 지우면은 2 곱하기 1로 계산이 나오겠죠. 알겠죠?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2a a 플러스 b 한 번에 쓰는 거예요. 2a 더하기 ab로 두 번째 5a 마이너스 b 이게 첫 번째 계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숫자가 맞네. 1 플러스 2a 마1 더하기 4a 됐나요? 둘을 비교해보니까 같은 성분끼리 2a 똑같고 ab가 1이네 5a-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a예요. 그러면은 4a 넘어가게 돼. a-b는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이 a랑 b는 얘들아 이 성분 숫자입니다.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을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자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곱셈 공식에 바로 대입하면 답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a 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a의 거듭 제곱 물어보는 거 맞죠? 그래서 a 거듭 제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a 제곱으로 알고 있지만 행렬에서는 a가 이렇게 숫자 조합이다 보니까 뭐 해달라고요? 실제로 곱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안 나온다. 알겠죠? 이렇게 곱할게요. 알파 제곱 1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베타 제곱. 문제 뭐랍니까? 모든 성분의 합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두분의 합도 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 푸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와볼까요? 두분의 합 마이너스 4 여기 제곱은 두분의 합 마이너스 4 제곱하고 두분의 곱 2개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7번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단위 행렬처럼 생겼는데 오른쪽 왼쪽 대각선에 이제 0 말고 또 다른 숫자 하나 들어왔어.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A라는 행렬을 n제곱하게 되면은 여기에 n이 붙는다고 알려줬었죠. 이거는 쌤이 알려줬지만 모르면 그냥 몇 번 제곱해봐서 규칙을 파악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곱하면은 마사 나올 거고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6 나올 거니까 아 이게 지수에다 곱하는 거구나 해석을 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냐면 n이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128 나오면 n이 64예요. 64제곱까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구하긴 편하다. 알겠죠? 볼게요. 여기도 문제를 보면은 이 A라는 행렬이 2025제곱 해달래요. 미친 거죠. 곱셈은 어렵다고 했는데 이걸 거듭제곱이 2025까지 해달래.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약간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너네가 이런 숫자가 큰 거듭제곱을 어느 문제에서 풀어본 적이 있어요. 약간 줄여가지고. 저기 25제곱을 막 몇 제곱 줄여서 문제 푸는 유형들이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 있었거든요. 공통수학 1에서 뭐 있었냐면은 i도 있었고 오메가도 있었죠. 얘네들은 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냐면요. i 4제곱이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이 뭐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거듭제곱을 했더니 1이 나오는 값이 있어서 그런 거야. 거듭제곱을 했더니 1이 나오는 값이 있어서. 그럼 이 문제도 우리가 2025제곱을 어떻게 풀 수 있냐? 거듭제곱을 했더니 1. 행렬의 1은 뭡니까? 단위 행렬. 2가 나오는 값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수자제곱을 외우진 않았기 때문에 처음 배웠으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뭐. A제곱을. 가볼게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1은 뭐랑 흡사합니까? 쌤이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뭐랑 흡사해요? 마이너스 곱하면 흡사하죠. 그래서 A제곱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볼게요 얘들아. A의 몇 제곱이 2가 나올 수 있을까? 4제곱. 왜? 요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밑에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하면 없어지고요. 2 뭐라고 했어? 1 같은 애라고 했잖아. 제곱 의미 없다고. 그럼 A 4제곱이 2인 거니까 이 A는 몇 개를 지워도 된다는 거야? 4개씩 반복이니까 4의 배수 지워달라고. 그럼 4의 배수 지금 뭐만 남겠어요? 2025가 뭐라고 했어? 2024에서 1 더한 거라고 했잖아. 그럼 쟤는 A만 남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 써있는 A 성분 다 더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 일단 뭐 이 두 문구점에서 볼펜과 연필을 이제 판매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유진이와 민기라는 친구가 볼펜, 연필 사는 개수, 왼쪽은 단위, 금액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뭐를 원하냐면요. 문제 써 있어요. 행렬 A와 행렬 B를 곱했을 때 여기 성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1,2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A, 1, 2. 그럼 얘는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요. 둘이 곱하면 이제 2 곱하기 2니까 1행, 1열, 2열은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를 구하겠어요? 얘랑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AF, BH를 더하는 건데 AF, BH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민기가 볼펜의 개수를 사고 싶은데 이 볼펜은 A라는 금액을 주고 샀으니까 문구점 A, 문구점 P에서 사버린 거고 BH도 지금 민기가 사고 싶은 연필의 개수인데 이 B라는 금액이 붙여져 있으니까 이 B는 문구점 P의 연필 금액이니까 민기는 자기가 사고 싶은 볼펜과 연필을 문구점 P에서 지불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혹시 어떤 내용 들어가 있을까요, 얘들아? A, B, C, C, B, C. 이거 우리가 낯설죠? 일단 조합 왜 있어? B, C 제곱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결합법칙은 가능합니다. 순서만 지키면은. A, B, C, C, B, C 어떻게 푸는 걸까요? B, C를 묶는 거야. 그 대신 어디서? 뒤에서. 앞에서 묶는 게 아니고. 우리는
A 빼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BC랑 곱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A 빼기 C 구해볼게.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빼줘. 0, 마 1, 2, 마 3. BC 구할게요. BC 연달아 있죠? 바로 곱하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할 줄 알죠? 곱하기만 잘 연습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안 틀렸죠? 곱할게 이제 마지막. 마 1, 마 5, 2, 뭐야? 마이너스 18. 마 1, 마 5, 2, 마 18. 됐습니까? 볼게요. 지금 두 2차 정사각형의 A랑 B라고 써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곱셈공식 아닌가?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아까 말했던 AB, BA, A 더하기 B가 그대로 써있어. 그래서 푸는 방법은 곱셈공식 이용하는 건 맞아. 근데 그 대신 2AB 대신 AB 더하기 B로 써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없어요. 그냥 A 더하기 B를 뭐 해줘야 됩니까? 제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A제곱, B제곱도 나올 거고 2AB가 아니고 AB 더하기 BA로 나올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럼 볼게요. 얘는 우리가 모르는 행렬이야. 여기 뒤에 써있고.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하는 문제겠어요? A 플러스 B를 알고 있으니까 A 플러스 B를 실제로 제곱해달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해볼게요. 1행 1열.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렬 문제의 답과 얘를 더했을 때 얘가 나왔다고 하는 거니까 뭐 넘겨서 풀어도 되고요. 쌤 뭐냐? 뭐랑 뭐 둬야 7 나오겠어? 뭐랑 뭐 둬야 마이너스 2 나오겠어요? 요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오른쪽 볼게요. 그럼 오른쪽식은 얘들아 이 두 행렬 A, B에 대하여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곱셈공식이 성립이 되죠. 우리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로 써야 될 게 마이너스 2AB로 써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요게 똑같다로 알려준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럼 지금 문제는 볼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너네 해석을 하는 거죠. 곱셈공식이 되네? 뭔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곱셈공식이 원래 안 되는데 되는 거 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곱셈이니까 당연히 달라요. 답은. 둘이 계산이. 직접 해보고 비교하는 거야. 이건 AB고 BA고. 알겠죠? 그래서 곱셈을 모르면 강의를 다시 봐야 됩니다. 책에는 조금 어렵게 나와 있긴 한데 뭐 A단계 몇 개 풀면 너네 알게 바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마 3 마 7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 2X 더하기 3 2Y 마이너스.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 비교하려고 봤더니 여기 위에 성분은 둘 다 문자가 X, Y가 있기 때문에 쌤은 밑에 여기 2행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3이죠? 깜짝이야. 2x 더하기 3이 마 3이래. 그럼 2x는 마이너스 6까지 x는 마 3.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둘이 뭐 해달래? 둘이 곱해달래. 2분의 3까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행렬에 대해서 접근해 볼게요. 이게 똑같이 A가 곱해져 있는 왼쪽 행렬이잖아요. 좌변. 이 둘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 2 곱하기 2행렬 곱해져 있고 여기 2 곱하기 1이니까 둘은 더할 수 있어요. 그럼 쌤은 뭔 말이냐면은 왼쪽끼리 더해볼까? 요거랑 요거 더해보고 오른쪽은 요거랑 요거를 더해볼게. 같은 행렬끼리 더할 수 있거든요. 왼쪽은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오른쪽은 A가 똑같이 있으니까 묶은 다음에 여기 안에 끼리를 먼저 더하면은 저기 2A 보이죠? 이렇게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4 곱해져 있네. 실수배 돼 있네. 4 뺄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 뭐냐? 얘입니다. 그럼 양변에 4를 뭐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니까 얘도 4 빼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0, 2. 이런 거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2가 껴있어서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얘들아 요거 단위 행렬이 껴있기 때문에 곱셈공식 쓸 수 있는 거야. 교환법칙 되니까. 얘 어디서 많이 본 곱셈공식일까요? 세제곱짜리입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이에요. 그럼 정리해볼까? 요거지 않겠어 얘들아? 2는 세제곱 해봤자 2니까. 그러면 단위 행렬을 하나 빼달라고 하는 거고 세제곱은 별 수 없습니다. 뭐 해줘야 돼요? 3번 곱해서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위치상 여기다 할게. 알겠죠? 당연히 방법은 없겠죠. 요거 한 번 하고 그거 나온 거랑 한 번 더 하는 거야. 알겠죠? 계산한 다음에 얘랑 빼주면 될 것 같아요. 해주시고. 여기 보겠습니다. 이놈은 지금 두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하여 A-B가 2이고 AB가 영행렬 저렇게 5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는 어떤 문제일까? 우리가 AB를 좀 활용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 선생님이 곱하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앞에 왼쪽에다가 A를 곱해볼게. 여기 이 단위행렬 솔직히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이 A로 바뀔 건데 왼쪽이 요거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이번 내가 오른쪽에 B를 곱하게 되면 얘는 여기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또 단위 행렬이니까. 근데 왼쪽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B를 왼쪽에 곱할 거니까 이번엔 AB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되겠죠. 그랬더니 문제에서 나는 요거 같아 얘들아. AB가 영행렬이라며. A제곱 2A가 되는 거 마이너스 B제곱은 2B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하는 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아닙니까? 그럼 정리 볼게요. A제곱이 2A이고 마이너스 B제곱이 2B래. 그럼 지금 우리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어떻게 구해? 여기 A 곱하면 2A 제곱. 여기 B 곱하면은 마이너스 2B 제곱이 되겠죠. 근데 아마 쌤 생각은 여기 A제곱이 또 2A이기 때문에 여기 또 계속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 같거든요. 대입해가지고. 여기도 또 2B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4A 빼기 4B인데 저기 문제가 아까 A 빼기 B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4의 A 빼기 B니까 얘는 8, 2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8, 2라는 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AD 빼기 BC니까 64로 구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약간 좀 개념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A 더하기 B가 영행렬이다. 그럼 뭐 둘 중에 영행렬이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영행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다. 둘 다 영행렬이거나 뭐 둘이 그냥 더했는데 영행렬이 되거나. 그럼 지금은 그냥 아마 행렬을 푸는 게 아니고 요걸 한번 해석해볼까요? A가 마이너스 B죠. A 자리에 마이너스 B 넣어볼게. A 자리에 마이너스 B 넣어볼게. 이게 같은 행렬은 뭐 따로 교환법칙 할 거 없고요. 그냥 제곱으로 나옵니다. 얘 따로 할 게 없죠. 참이고. 요 내용 중요하다고 했어 얘들아. AB가 영행렬이래. A가 영행렬이 아니네. 그럼 이런 표현이야. 우리가 아까 이게 0 또는 0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0이 아니면 무조건 B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닐 수도 있다고. A가 영행렬이 아니어도 B가 영행렬이 아니어도 곱해서 영행렬 나올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디귿 볼게요. AB가 A고 BA가 B인데 A제곱 A래. 오. 뭔 말일까? B가 단위 행렬, A도 단위 행렬. 둘 다 단위 행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는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봐. 이렇게 줘놓고 문제에서 얘들아 요거 힌트를 줬죠.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라며. 그럼 혹시 쌤이 이거 이렇게 써도 돼? 얘를 만들고 싶어 얘를. 그러면 얘를 만들려면 BA잖아. 그러면 A를 앞에 곱해야 돼? 뒤에 곱해야 돼? 뒤에 곱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뭐 얘는 상관이 없지만 얘를 뒤에 곱해야 된다. 그럼 ABA로 바뀌잖아. 맞죠? 근데 BA가 얼마라고요? B라는데?
그럼 그럴 때 AB가 얼마 나온 거예요? AB가 A제곱으로 바뀌었네. 근데 어쩌라고? 첫 번째 다시. AB가 A였죠. AB가 A제곱인데 AB가 A래. 그러면 맞는 표현 맞죠? 됐습니까? 이해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마지막 개념의 팁으로 써 있는 건데,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수학자 2명이 합쳐서 만든 그냥 정리,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 같은 거예요. 근데 공식이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 우리 이렇게 행렬 나와 있으면은 단위 행렬 모르는 사람 없죠? 1, 0, 0, 1 5A 5배 못하는 사람 없죠? A제곱, A 세제곱 못 구하는 사람 없죠? 그럼 4개를 구해서 다 더하는 건 맞거든? 근데 조금 쉽게 풀으라고 알려준 거긴 해요. 그래서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요, 약간 우리가 2차 방정식 해본 적 있긴 할 텐데 차수를 좀 줄여주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 공식이 있어서 공식이 좀 어려운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풀어주세요. 알겠죠? 잘 봐.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뭐냐면은 A제곱에서 A 더하기 DA를 빼고 AD-BC에 2를 더하면 영행렬이 나온다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정리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 D 성분은요, 숫자입니다. 어떤 A에다가 실수배한 거고, 단위 행렬에다가 어떤 숫자의 실수배를 한 거야. 더하면 영행렬이 나온대. 그래? 이 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쓴 공식이에요. 쓰면 돼, 우리가. 나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합니다. 넘겨서. 그래서 A 더하기 D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의 이 행렬로. 그래서 요거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알겠죠? 금방 끝나. A 플러스 D 둘이 더하는 거야. 여기 대각선 3A. 방금 더한 거랑 양쪽 반대 대각선 곱해. 2, 3 빼줘. 마이너스 1 플러스 2까지. 그래서 2가 껴있기 때문에 곱셈공식 이런 거 쓸 수 있지만 뭐 곱셈공식은 따로 없고요. 그냥 우리는 A제곱 대신 3A 더하기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A 세제곱에서 A제곱 대신 3A 더하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3A제곱 A 2니까 곱 하나 많아져. 사라지죠.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E까지. 그래서 여기 3A제곱 A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6E까지. 근데 문제에서는 A제곱은 없으니까 또 A제곱 대신 3A 더하기를 집어넣으면은 3A 더하기 6A 2 더하기 마이너스 6A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요, 실제로 제곱, 세제곱은 안 하기 때문에 곱셈은 안 하는데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바꾸는 건 해줘야 돼. 알겠죠?